벌써 7월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죠? 저는 오늘 오랜만에 주말에 혼자 나와서 걸으면서 저의 최근 근황과 요즘 저의 생각들이나 고민거리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드무비예요. 나 배짱인가 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다시 배우 미리잖아요. 다시. 아유 시끄러워. 와, 오랜만에 나옵니다. 어려워. 이게 아직까진 저는 어색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 저는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연습 좀 해보려고 도전하는 거? 그런 거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혹시 왜 안 올라왔지? 하고 궁금해 하셨던 분 있으실까요? 한 분만이라도 있다면. 제가 2주 전에 인테리어 일을 시작한 날, 그 다음날 장염이 왔었어요. 저는 그게 장염인지 몰랐는데 하루 종일 설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괜찮았다가 한 다음날 좀 약간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병원을 갔더니 위염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위염을 처음 걸려가지고 그래서 약 먹고 며칠은 죽을 먹고 나서 이렇게 그 유제품이나 기름기 있는 음식들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괜찮아져가지고 일반식으로 바로 돌아갔죠. 그래서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다시 위염이 재발한 거예요. 어떻게 재발을 한 걸 알았냐면 갑자기 명치가 아프고 병원에서 그 약을 3일치를 무조건 중간에 나아지더라도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약을 중단한 이유가 너무 졸리고 권태롭고 모든 생활에 약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도저히 끝까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저한테만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다시 처방해 주셨고 그거는 끝까지 다 먹었어요. 3일 동안 정말 죽 잘 제대로 먹으면서 금기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정말 잘 지켜서 속이 괜찮아졌다 싶어서 저는 4일차 때 그것도 생각해서 그냥 순댓국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최대한 안 먹고 살코기 위주로 밥도 한 2분의 1 정도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위가 아픈 거예요. 그게 이번 주예요. 그래서 걸을 때도 위가 너무 아프고 제대로 운동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이게 탄수화물 먹으니까 단백질 섭취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못 들어오고 위가 아프니까 운동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제 위를 회복하는 게 먼저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 참고로 저는 저희 집에서 한 4km 정도 걸어가면 은평 한옥마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되게 운치 있는 그 북한산 둘레길이라고 있어요. 마실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고 있어요. 저는 진짜 살면서 이렇게 위염을 걸려본 적도 없고 장염도 제대로 잘 걸리지 않아요. 예전에 그냥 음식 잘못 먹어서 식중독 정도만 걸렸었지 위염도 걸린 적 없거든요. 제가 식생활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서. 근데 이번에 제가 인테리어 일을 갑자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책임감과 부담감, 사실 지금 제가 많이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회사에 제가 취업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일로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가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모른 김칫국을 먼저 마셔서 이런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그런 신경성으로 약간 위험이 온 것 같아요. 장염이랑. 그러니까 이 위험을 겪으면서 느낀 게 어떠한 병이나 막 그런 것들 다 아프고 되게 힘들긴 하지만 위험도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거 진짜 힘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올해 생각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제가 병원을 많이 갔거든요. 이번에 작년부터 제가 어깨랑 재작년부터예요. 재작년부터 목 어깨가 안 좋아서 되게 고생을 했는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제가 병원 다니고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 그러니까 좀 80%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상체 코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걸 해야 어깨가 더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옛날에야 뭐 배우 할 때 몸 쓸 때는 그게 생활이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일반인으로 살다 보니까 진짜 신경 써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겠구나라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피부과도 처음 가봤거든요. 뭔가 피부 질환으로 인한, 피부 질환까지는 모르겠지만 홍조, 피부 장벽이 안 좋아져서 어쨌든 약도 먹었었고, 그리고 아니 왜 걸으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숨차냐. 그리고 치과 치료는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거긴 하지만 계획이 없었는데 돈이 은근 많이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내과를 가서 위염에 대한 것도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45살이고 이제 앞으로 50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다시 구축해가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또 관리하지 않으면 50이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요즘 저의 삶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지금 은평구 쪽에 살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저의 본가는 쌍문동이에요. 쌍문동 둘리네 우이천이 있는 그 동네가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고, 거기도 북한산이 되게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해서도 북한산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이동에서 10년도 넘어요. 10년 전에 8월 15일 날 혼자 처음으로 북한산으로 100군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저는 다른 길로 해서 저희 집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잘못 길을 잃어서 제가 그때 구파발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길을 잃었어요. 산에서 엄청 무서웠는데, 근데 결국 제가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다시 제가 연기를 하려고, 사실 저는 연기를 안 하는 시간에도 제가 배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배우를 할 거니까 끈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뒤늦게 나이 먹고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게, 그 열정 있잖아요. 열정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지속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마음들이나 그러니까 열정은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 근데 사실 살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저도 모르게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어릴 때는 정말 패기로, 아니면 호기롭게 뭐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다, 돈이다. 근데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최근에 제가 어쨌든 연기 레슨을 시작을 했었고, 모르는 분이 아니라 저의 처음 스승님이었던 분한테 계속 연기를 이제 먼저 연락이 오셔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도움 받은 것도 굉장히 많고, 뭐 저의 연기적인 배우로서의 어떤 고칠 점이나 앞으로 내가 상업 배우로서 어떻게 나아갈 때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도 많은 것을 얻어왔는데, 한편 나 배우 할 수 있을까? 나 왜 그런 생각을 들이켰냐면, 사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요. 제가 발음이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시옷 발음.
여러분, 저 지금 얼굴 후 들리시죠? 지금 온몸에 땀이 시원합니다. 이열치열. 연기 레슨 때 발음 지적을 제가 그 순간 나 이것 때문에 연기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치아 구조상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진짜 호흡을 제대로 쉴지 않는 이상 지금도 시옷 발음이 TH 발음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말할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연기를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부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좌절스러웠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기를 레슨을 1대1 개인 레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하면서 당연히 아직 낯선 것도 있고 약간 부끄럽고 어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번에 연기 레슨을 받으면서 또 느꼈던 거는 내가 추구하고 나한테 맞는 게 뭐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의 저의 방향과 계획,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연기를 연습을 하지는 못했어요. 안 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게을렀죠. 왜냐면 저는 사실 핑계를 대자면 제가 유튜브도 매주 만들었었고, 이게 뭔가 생활하면서 촬영을 하는 게 진짜 유튜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이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나 해야지 하면서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기를 하겠다고 그것도 있고, 유튜브, 그리고 뭐 다이어트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인테리어까지 하게 되면서 일단은 지금은 거의 인테리어에 좀 에너지가 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배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저의 삶을 기록해서 유튜브도 편집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 말고도 저보다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이제 연기 레슨을 가서 그런 지적과 여러 가지 코멘트를 받으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레슨을 받는 게 맞나? 나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나의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경제적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그냥 못한다고, 좀 쉬어야겠다고 말씀은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딜 가서 제가 레슨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연기는 혼자 하면 안 되고 내 연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코멘트를 받아야 되고 방향성과 점검을 받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먼저 저의 연기 철학, 저의 연기관, 제 것을 먼저 중심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책이나 지금까지 했던 거,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를 가야겠다. 오디션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냥 워크숍을 들으면서 누군가 같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뭔가 그 워크숍,
같이 움직이고 부딪혀보고 다른 배우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저는 혼자 레슨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교라기보다는 저 배우는 저렇게 하네. 저는 그렇게 영감을 받는 거를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은평 한옥마을 쪽인데 되게 이쁜 주택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땅값이 비싸겠죠? 이렇게. 다음에는 저기 카페도 가봐야겠다. 다시 이어서 계획을 말하자면 일단은 혼자 책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혼자 정리를 해서 내 연기에 적용해서 연습해 보는 것, 그리고 워크숍을 들을 것. 왜냐면 일단은 저는 몸을 움직이고 좀 마음을 열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깨우고 마음을 깨는 시간, 그리고 어쨌든 8월 달까지 5kg 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해서 프로필을 꼭 찍을 것. 현재 있는 뭐 사진으로 해도 오디션을 지원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제대로 프로필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해야죠. 또 오디션을 계속 지원할 것.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을 하루하루의 저를 보면서 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배우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으면서도 이렇게 열성을 내는 걸 보니 배우가 되고 싶긴 한가 봐요. 아니, 지금 배우긴 한데, 작업이죠. 연기. 다시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배우입니다. 근데 작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도 말라서 물 마시고 여기 은평 한옥마을 조금 산책하다가 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지나왔던 카페 가서 목 좀 축이고 가겠습니다.